쉽지 않네요. 그래서 날도 엄청 춥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 또 눌러놨습니다. 촬영 시작한 거예요? 네, 아, 시작했습니다. 인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더그린 김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리고 인스타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위에 관련해서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그 질문들을 해결해 보고자 잠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외벽 쪽 방이 춥고 결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더그린에서는 어떤 해답을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단열 공소에 대한 부분, 겨울철이라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충분히 인테리어 공사를 좀 통해서 개선은 가능합니다. 방이 춥고 결로가 생기는 원인은 그 단열 성능의 좀 부족이나 열교 현상 좀 때문인데, 단열재 보강을 좀 통해서 벽체 단열 성능을 좀 높이고, 그리고 실내의 좀 온도차를 줄여줌으로써 결로 발생을 억제는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내 단열이라는 개념이 있고 외 단열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아, 네.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벽 외부에 단열 시공을 하는 걸 뜻하고,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내부에 좀 단열 시공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각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습니다. 열교 차단에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단열 성능도 우수하고, 그리고 건물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여러모로 좀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공사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부 마감재 교체도 또 필요하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을 많이 해요. 주거 공간 중에서 아파트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단열 같은 경우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 상황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내단열을 좀 주로 하게 돼요. 내단열 같은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다는 거, 짧은 만큼 그만큼 비용도 덜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내부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날씨에 대한 영향도 덜 받게 된다라는 그런 좀 장점들이 있어요. 다만 내부에서 단열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특히 벽과 이런 바닥이 만나는 이 모서리 같은 부분, 그런데 열교 발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로가 좀 발생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게 구매를 해주면은 충분히 장점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단열 시공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겨울철 찬바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스스로 셀프 인테리어로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틈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막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좀 마켓 같은 데 가면 문풍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창문의 틈새에 붙여주는 방법, 가장 비용 대비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재시공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게 창틀과 그 벽체 사이나 창틀 접합부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리콘이 들뜨게 돼요. 그래서 들뜬 실리콘들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단열성이 우수한 실리콘을 재시공함으로써 그런 기밀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우레탄 폼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샤시와 벽체 사이 공간에 우레탄 폼을 주입을 해가지고 단열 및 기밀 효과를 좀 높인 후에 마감하는 방법. 다른 것보다도 샤시도 노후가 되면은 교체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발코니가 이미 확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구축 아파트에 살 경우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종종 있죠. 저 지인분이 발코니를 확장하니까 너무 추워졌다 그래서. 그 발코니를 좀 확장을 하게 되면은 취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윗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근데 윗집 아랫집은 발코니인데 우리 집은 확장을 해놔서 실내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방으로 단열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지 않으면 취에 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 그 난방 교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공사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난방 배관을 연장을 해서 발코니 확장 부위까지 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올바르게 좀 시공을 하지 않으면은 난방 효율 자체도 떨어지다 보니까 추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인데 발코니를 내가 확장할 계획이다. 그러시면은 또 난방 설비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단열 공사까지도 더욱더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필요도 있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고성능 오바다 싶을 정도의 고성능 샤시를 좀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해요. 그러면 많이 개선은 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제가 보일러는 멀쩡한데 바닥에 미지근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 지금 집에서? 네. 네네. 이거를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나 싶었는데 기회가 생겨서 네. 원인을 알고 계실까요? 난방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게요. 보일러를 틀었을 때 미지근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몇 가지 추려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배관 내에 좀 이물질이나 슬러지 같은 게 생겨서 난방수의 그 흐름 자체를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는 경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난방 전문 업체를 불러서 한번 배관을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좀 개선이 될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몇 번 겪었던 사례긴 한데, 이제 분배기 자체의 문제, 분배기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각방으로 난방수를 보내주는 분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특히 밸브라든지 아니면 요새 준신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동기들이 달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올바르게 순환이 되진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난방 배관에 공기가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참으로써 난방수의 그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 공기를 좀 빼줌으로써 개선을 좀 시킬 수도 있고, 네 번째로는 그러진 않겠지만 단열 문제, 앞서 여쭤봤던 단열 문제도 또 원인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이 부실해서 여손실이 아래쪽으로 많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리 뜨거운 난방수가 이렇게 공급이 돼도 바닥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일러의 용량 부족,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우리 집 용량에 맞지 않는 그런 보일러를 교체를 했다. 그러면은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배관 청소 같은 거를 한번 해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난방 전문 업체를 섭외를 해서 한번 좀 진행하면은 많이 개선은 될 거예요. 미팅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을 해요. 네네.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질문했을 때 네. 지금처럼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희가 모르는 게 있다라면은 제가 공부를 해서라도 궁금하신 부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성심성의껏 저희가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빠가지고 이만 좀 가볼게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